안녕하세요. 청성구 1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함수에 관한 모의고사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문제 5번은 집합 x가 1, 2, 3, 4, 5라는 원소를 가지는데 함수 f가 xxx로 가는 함수이고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1대1 대응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은, 자, 1대1 대응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기억을 떠올려 보고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억을 보면 F1과 F2의 곱이 6이면, 자, 기억에서 F1하고 F2를 곱해서 6이 나왔죠. 자, 그러면 F1하고 F2는 각각 다른 값으로 가야 되는데 저기 1, 2, 3, 4, 5 중에서 곱해서 6이 되려면, 만약에 F1가 1이 2라면 F2는 반드시 3이 돼야 되고, 또는 반대로 F1이 3이라면은 F2는 2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F3, 4, 5가 가질 수 있는 값은 F3, F4, F5가 각각 어떤 값으로 대응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대1 대응이므로 3, 4, 5가 가질 수 있는 값은 2, 3을 제외한 1, 4, 5가 됩니다. 그래서 합을 구해주면 10이 나오게 돼서 기억은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집합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모든 원소 1, 2, 3, 4, 5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하면 fa는 a랑 같아지는 집합 x의 원소 a가 존재한다. 자, 그러면 니은을 보면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x는 x가 성립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a가 b로 간다고 생각해주고 a는 b랑 서로 다른 원소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f의 fa는 a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fa가 b니까 fb는 a가 되겠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지금 여기 1, 2, 3, 4, 5가 있고 또 1, 2, 3, 4, 5가 있는데 1이 1을 제외한 어떤 다른 값으로 간다면, 만약에 3으로 간다고 하면 반대로 3은 반드시 어디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1이 되겠죠. 자, 그럼 원소의 개수가 5개니까 만약에 2가 다른 값 5로 간다면 반드시 5는 2로 가게 되고, 그러면은 이 5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이렇게 같게 남아지는, 같은 값으로 대응되는 값이 남아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니은도 우리가 어떤 fa가, 그죠? 어떤 값이 있을 때 반드시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값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다음에 이제 디귿을 확인해 봅시다. 디귿을 확인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했던 니은과 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요 명제의 대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대우를 생각해주면 FB는 B인, B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모든, 존재한다의 반대는 모든이죠, 그죠? 모든 집합 X의 원소 B에 대해서 D하여 FB가 B랑 같지 않은 그런 원소가 있다면, 이거이면 X는 X가 아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원소 X의 원소 X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참이라면은 주어진 명제 디귿도 참이 될 거고, 이게 거짓이라면 디귿도 거짓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모든 원소가, 그죠, 자기 자신을 보내지 않으니까 F1은 2로 가고 F2는 3으로 가고 F3은 다시 1로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F의 1은 F의 2가 될 거고 F2는 3이니까 이렇게 되고 1이 되죠, 그죠?
그러면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우리가 요게 성립을 해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잡아주면 1을 보냈더니 1로 가는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마지막 디귿은 참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은 함수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시키고 이 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f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정식 fx는 n분의 1x. 자, 이거는 1차 함수죠. 이거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1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요게 1차 함수고 요게 fx는 여기 나와 있는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이라는 말은 요 함수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하고 요 함수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11개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니까 일단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조금 그리기 힘들겠지만 같이 그려봅시다. x축, y축. 자, fx가 보면 일단은 여기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데 마이너스 2일 때는 0이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조금 마이너스 1을 밑으로 한번 잡아봅시다. 좀 내려와서 조금 x축하고 y축하고 다르게 자 마이너스 1 이렇게 잡고 그러면 연결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는 x라는 그래프니까 여기 1이고 2면 1,1 요렇게 지나가게 되고 세 번째는 요 사이에 있으니까 얘가 요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f의 만약에 마이너스 2라는 값은 f의 2라는 값이랑 똑같겠죠. 그 다음에 f2라는 값은 또 f x 대신 1을 넣어주면 6이라는 값이랑 같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함수 그래프 모양이 또 지금 마이너스 2, 2, 6 그럼 중간에 있는 이런 값들도 4만큼씩 차이로 값이 같아지게 되니까 요 모양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반복해서 모양을 그래프를 그려주면 일단은 지금 여기 1을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그어주고 자, 좀 여러분이 알아보기 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조선을 긋겠습니다. 1, 2, 3, 4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4만큼씩 여기가 6 여기가 10 좀 더 그려야 될 것 같죠. 자, 이렇게 연결시켜서 10, 11, 12, 13, 14 자, 이렇게까지 오고 4개씩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잘라주고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 여러분도 직접 한번 그려보시는 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가 13이 되겠죠. 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쪽 편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다고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여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 요쪽 Y축의 오른쪽 요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한번 만나는 점을 생각해 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렸고 빨간색으로 Y는 n분의 1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되겠죠.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데 파란 거하고 지금 11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죠. 일단은 원점에서 하나 만나고 여기서 보면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여기서 한 개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럼 조금 이렇게 내려오면 하나, 둘, 세 개의 점에서 만나고 이쪽 반대편에서도 3개 그럼 총 7개가 되겠죠. 그럼 총 11개가 되려면 이쪽 부분에서 이쪽 뾰족한 부분에서 만나야 되는 점이 총 몇 개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이쪽에서 5개, 이쪽에서 5개, 이쪽에 하나 하면 11개 되겠죠. 그지? 그럼 5개를 지나가게 되려면 하나, 둘, 셋, 넷, 5 이런 식으로 지나가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그려주면 요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서는 만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고 반대편에 5개, 원점 10개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돼야 되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여기서 얘가 이 점을 지나가게 되면 총 11개가 넘어버리죠. 그래서 이 점을 지나가는 경우는 안 되고 또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안 되겠죠. 그러면 요 두 직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지금 여기 값이 얼마냐면은 9가 되죠. 그럼 결국 n분의 1이라는 것은 요 직선의 기울기인데 요 점을 지날 때는 기울기가 9분의 1이죠. 9,1을 지나니까. 그 다음에 또 요 점을 지날 때는 기울기가 13분의 1이죠. 13,1을 지나니까. 그러면은 기울기가 9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고 13분의 1보다는 커지면 되겠죠. 그럼 다시 말해서 n은 9보다는 크고 13보다는 작으니까 될 수 있는 자연수의 값은 10, 11, 12가 나와서 내가 구하는 답은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거죠. 전부 다 더해주면 33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그래프를 그려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확인을 해준 다음에 그 관계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7번을 봅시다. 집합 x가 원소가 7개가 있는데 xxx로 가는 함수죠. 자, x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정의역에는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다르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었죠? 함수가 어떤 함수다? 1대1 함수라는 얘기죠. 그죠? 1대1 함수. 자, 나에서는 이제 이런 식이 성립합니다. 그럼 일단 나에서 보면 1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f의 f1은 f1-2라는 얘기고 2를 넣으면 2는 f2-4고 f의 f3은 얼마란 얘기죠? f3-6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은 기역, 니은, 디귿 편의상 이렇게 둡시다. 그러면 일단 디귿을 보면 f의 f3은 f3-6인데 여기서 우리가 f3의 값을 알 수가 있죠. 함수값이 1, 2, 3, 4, 5, 6, 7 중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값이 또 어떤 값의 함수값이 된다. 그죠? 그럼 여기 나오는 이 값이 1부터 7까지 값 중에서 되어야 하니까 그러면 될 수 있는 f3의 값은 뭐밖에 없죠? 그렇죠? 7밖에 없죠. 6 이하가 되면 음수가 나와서 저기 있는 x의 원소가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럼 f3이 7이니까 f3 대신에 7을 대입하면 7은 7-6이라서 1이 나오죠. 자, 다음에 이제 니은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f의 f2는 f2-4라는 값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디귿과 마찬가지로 또 생각을 해주면 여기 있는 값은 7, 6, 5 중에서 되겠죠. 그러면 7은 조금 전에 f3이 7이라는 값으로 갔으니까 7은 안 되고 그러면 될 수 있는 값이 6 또는 5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5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일단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f2가 5가 되는 경우를 보면 f5는 얼마가 나오죠? 5-4는 1이죠. 근데 좀 앞에서 디귿에서 f7이 1이라는 값이 나왔으니까 가에서 말하는 1대1 함수에 맞지 않죠. 그죠? 그래서 f2가 될 수 있는 값은 얼마다? 6이 될 거고 f2가 6이니까 f6은 6-4에서 얼마가 나오죠? 2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역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f의 f1은 f1-2죠.
그러면은 우리가 F1이 될 수 있는 거는 76543. 근데 7 아까 앞에서 나온 거 보니까 7 나왔죠. 1 나왔죠. 6 나왔죠. 2가 나왔죠. 그죠? 그러면 이런 값들을 제외하고 돼야 되니까 76 안 되고 바꾸겠습니다. 76 5 4 3 중에서 돼야 되겠죠. 자, 그럼 각각을 한번 생각해 보면 F1이 만약에 3이라고 하면 F3은 얼마가 나오죠? 1 나오죠. 근데 아까 F7이 1이었으니까 안 되고, F1이 4라고 하면 F4는 2가 되는데 아까 F6이 2가 나왔으니까 안 되죠. 그럼 결국 될 수 있는 거는 F1은 얼마다? 5가 되고, 그럼 F5는 얼마다? 5 빼기 2니까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X가 1, 2, 3, 4, 5, 6, 7이고 이걸 함수 값으로 생각을 해주면 1은 어디로 가야 되죠? 5로 가야 되고, 여기서 그 다음에 5는 3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3은 7로 가고, 7은 1로 가고, 2는 6으로 가고, 6은 2로 가니까 결국 4는 남는 값 4로 가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F2 더하기 F3 더하기 F4라는 것은 F2는 6, F3은 7, F4는 4. 모두 더하면 17이 나오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8번은 집합 S가 1부터 100까지의 값인데 9의 배수죠. 이거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하고 집합 Y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Fn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n을 7로 나눈 나머지라고 되어 있죠. 그때 Fn의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지금 계속 나오는데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기억이 나나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일단은 뭐부터 생각을 할까요? S부터. S는 9의 배수니까 다 적어볼까요? 9, 1은 9, 18, 27, 36, 45, 54, 63, 72, 81, 90, 99 이렇게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Fn을 7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하나씩 이렇게 나머지를 7로 나눠서 적어봅시다. 이런 문제는 조금 귀찮죠. 귀찮아도 하나씩 다 해봐야 되겠죠. 자, 7로 나누면 2, 18은 7이 14, 그 다음에 27은 7, 4, 28, 7, 3, 21, 나머지 6이죠. 30, 7, 5, 35, 7, 6, 42, 7, 7, 49니까 이렇고 7, 8, 7, 9, 63, 나머지 0이죠. 얘는 나머지 2. 그럼 또 81은 7로 나누면 7일은 7, 11 나오면 7일은 7 해주면 얼마 나오죠? 4가 나오죠. 그러니까 2, 4, 6, 1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나머지가 0인 거는 일단 63.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 된다.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일단 나머지가 0이 되는 데서 63밖에 없죠. 일단 63은 꼭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고 나머지가 1인 거는 36과 99죠. 그럼 이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나머지가 2인 것은 9와 72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될 거고, 나머지가 3인 거는 45니까 45는 꼭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일단 나머지가 1인 건 0인 거는 63 하나, 나머지가 2인 거는 나머지가 1인 거는 36과 99 두 가지, 나머지가 2인 거 두 가지, 나머지가 3인 거 한 가지, 나머지가 4인 거 두 가지, 나머지가 5인 거 한 가지, 나머지가 6인 거 두 가지죠. 그죠? 두 가지인 거는 둘 중에서 하나만 가져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일단은 64만 가져와야 되고 나머지 0인 거. 나머지 1인 거는 36이나 여기 36이나 99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가져오면 되니까 뭐 36을 가져와 볼까요? 그 다음에 나머지 2인 거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나머지 3인 거, 나머지 4인 거, 나머지 5인 거, 나머지 6인 거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여기가 대응되는 게 0, 1, 2, 3, 4, 5, 6이 돼서 1대1 대응이 되고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이걸 곱하면 16이니까 총 16개가 됩니다. 자, 좀 힘들겠지만 모의고사 문제도 여러분이 이 기간 동안에 풀어서 좀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